매일 밤의 즐거움 더 퀴즈 라이브. 안녕하세요. 퀴즈 비타민 배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월요병을 싹 완치해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요즘 조금씩 날씨가 풀리는 것 같더니 내일은 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또 제주도와 남해안 또 남부지방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고 있죠. 근데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또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내일 출근길에 좀 눈이 많이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내일은 조금 더 일찍 나오셔야겠어요. 얼른 봄이 와서 꽁꽁 얼었던 몸도 마음도 사르르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말인데 다들 푹 쉬셨나요? 저는 어제 TV도 보고 잠을 정말 많이 잤어요. 아침에도 계속 아침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낮잠 자고 또 일어나서 먹고 맛있는 점심을 먹고 또 자고 또 재밌게 놀았는데 주말에 재밌는 예능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그중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애청자인데요. 슈돌에 나오는 귀요미들 때문에 저는 요즘 랜선 이모가 돼버렸습니다. 윌리엄, 벤틀리, 그리고 건우 이모가 진짜 일요일만 이 세 명 때문에 제가 진짜 일요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아파오는 귀요미들이죠.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궁금하시죠? 아마 이따 퀴즈를 푸시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 밤의 더 퀴즈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상금은요 200만 캐시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문제 보여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1번, 개그맨 샘 해밍턴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윌리엄, 벤틀리, 샘 오츄리.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슈돌 이야기를 왜 했느냐 궁금해하셨던 분들 이제 좀 아시겠죠? 아마 바로 정답을 고르실 것 같은데 보기 중에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은 분도 보이시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샘 오츄리입니다. 윌리엄과 벤틀리는 요즘 랜선 이모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너무 귀요미들이잖아요. 샘 해밍턴의 귀여운 두 아들이죠. 샘 오츄리는 예능 치트키, 가나 출신의 방송인이고요. 첫 번째 문제라서 다들 가뿐하게 통과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1번, 2번 선택해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도 26,483분께서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월요일의 시작, 우리 한번 또 힘차게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2번, 한 시대를 대표하는 기록이나 물건을 담아서 후세에 전달을 목적으로 묻는 용기는 타임캡슐, 타임슬립, 타임스퀘어. 한때 연인들이나 친구들끼리 이거 묻은 다음에 나중에 꼭 꺼내보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혹시 더퀴라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거 나도 묻었다 하는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러블리 쪼님이 치크 오늘 너무 과해요 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전에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진을 찍느라고 되게 치크를 너무 세게 주셨네. 얼굴이 너무 빨갛네. 자, 타임슬립 하자고 하시네요. 자, 그럼 정답이 무엇일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요, 타임캡슐입니다. 타임캡슐은 현대 문명이나 기록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고안이 된 건데요. 최초의 타임캡슐은 1939년에 뉴욕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무려 서기 6939년에 열어볼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저는 없겠죠. 이 세상에 없겠죠. 기분이 약간 이상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타임캡슐을 묻는다면 그 안에 어떤 걸 넣고 싶으신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6,547분이 정답 맞춰주셨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더 퀴즈 라이브 3번, 인터넷 이용자가 접속한 특정 웹사이트의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은 크래커, 쿠키, 비스킷. 맛있는 과자들이 보기로 나왔습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방문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을 부르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하다가 종종 이것 삭제를 하기도 하죠. 힌트가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쿠키입니다. 쿠키라는 명칭은 용량이 작은 파일을 비유한 건데요. 인터넷 이용자들의 방문 정보가 마치 과자를 먹으면 부스러기가 남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전에는 좀 별 생각 없이 지나쳤다가 이렇게 이름의 뜻을 알게 되니까 또 귀엽게 느껴지네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호빵맨 같다고. 진짜 오늘 좀 이거 많이 했다고 진짜 너무하시네. 자, 그럼 이어서 더 퀴즈 라이브 네 번째 문제 넘어가 볼게요. 더 퀴즈 라이브 4번, 차에서 숙박하다라는 뜻을 가진 캠핑 신조어는 외박, 독박, 차박.
주말마다 캠핑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텐트부터 뭐 캠핑 조리 도구까지 정말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사도 끝이 없는 게 바로 캠핑 용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텐트가 아닌 차에서 숙박을 하는 이 캠핑을 일컫는 신조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동차가 영어로 뭐더라? 자,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차박입니다. 차박은 차에서 숙박을 하는 캠핑을 의미하는데요. 뭐 차박 캠핑, 차박 텐트 등 SNS에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해시태그로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가끔 제 주변에서도 뭐 차박 다녀왔다, 나 차박 갔다 왔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텐트와 다른 또 낭만이 있을 것 같아서 언젠간 저도 한번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문제는요. 더 퀴즈 워즈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시간이죠.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 로또 쿠폰 한 장씩 발급 테니까요. 정확하게 초성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정답 넘어가 볼게요. 더 퀴즈 워즈, 장작더미, 모닥불, 캠핑. 세 개의 단어를 듣고 연상되는 단어의 초성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캠핑과 관련된 단어가 오늘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서 하는 거 요거 딱 떠오르실 것 같은데 오늘의 정답은 총 5글자네요. 곰곰이 생각해 보신 후에 제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의 초성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잘 누르셨는지 모르겠네요. 누나 오늘 호빵맨 분장이에요? 진짜 그만하라고. 자, 다들 잘 눌러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빨리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정답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캠프파이어입니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너무 옛날 노래인가요? 아니죠? 요즘 수련회 가도 이런 노래 부르죠? 수련회? 요즘 캠프 가도 이런 노래 부르죠? 이렇게 막 옹기종기 몰려 앉아서 롤링페이퍼도 주고받고 또 막 왜 우리 수련회래 캠프파이어 하다 보면 집에 계신 부모님 떠올리면서 이렇게 눈물 흘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왜 집에서 말도 안 듣다가 캠프파이어 할 때만 효심이 샘솟는 건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25,490분 맞춰주셨습니다. 혜지 언니 좋아요. 음악책에서 배웠다고 코알라님이. 음악책에서 배우는 노래인가요, 이게? 여러분 이걸 그냥 몸에서 습득하는 노래 아닌가요? 노래로 저랑 같은 연배라는 걸 알았네요. 빠닥빠닥 파닥님이 그러셨네요. 아, 그쵸. 이 노래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히 뭐 연배만 공개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요, 사지선행 문제입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5번. 다음 중 초능력과 관련된 영화가 아닌 것은 엑스맨, What Women Want, 극한 직업, 염력. 초능력을 다룬 영화가 아닌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천만 영화도 보이는데요. 이 영화 제가 봤는데 초능력 영화였던가요? 자, 정답 무엇일지 여러분 아마 빠르게 골라주실 것 같은데 초능력 영화가 아닌 거 정답 무엇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극한 직업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마곡동 호랑이님께서 치킨 마시는 것도, 치킨 맛있게 튀기는 것도 초능력이라고 하시는데 정답은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이거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지 못하셨겠지만 이게 유승연 씨가 영화에서 하는 대사입니다. What Women Want는 타인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가 그려지고요. 염력은 말 그대로 이렇게 손을 움직이지 않고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많은 분들 맞춰주셨네요. 역시 천만 영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스포 안 돼요. 저 아직 못 봄요. 죄송합니다. 이거 스포였나 봐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랩이 6번. 다음 중 행정구역상 경기도가 아닌 것은 홍천군, 가평군, 양평군.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경기도 홍천군,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양평군 이렇게 좀 붙여서 말하다 보면 이 중에 하나가 좀 어색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정답이겠죠. 여러분들 다들 읽어보고 계시죠? 경기도 양평군. 자, 6번 문제의 정답 무엇인지 내 입이 기억하길 바라면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홍천군입니다. 홍천군은 어디게요?
경기도가 아니고요. 홍천군은 강원도 홍천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홍천군이 남한의 시나 군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어요. 서울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기상캐스터의 TMI 하나 더 드리자면 여름철에는 폐년상이 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정답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하트 30점을 드리는 덕퀴즈 초이스 문제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문제 주세요. 덕퀴즈 초이스.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은 순간이동, 투명인간, 독심술, 텔레파시. 과연 무엇일까? 저는 순간이동? 순간이동은 출퇴근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슝슝슝. 순간이동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독심술도 탐납니다. 뭔가,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질 때 이렇게 독심술을 써서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일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의 선택 바로 확인해 볼게요. 역시 여러분들도 저와 마음이 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순간이동을 많이 선택해 주셨네요. 순간이동, 그쵸? 진짜 지옥철을 타는 순간, 나 진짜 순간이동하고 싶다는 생각 정말 많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 출퇴근하실 때 또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니 사람 마음 보는 게 참 힘들더라. 김유진 님이. 그럼 독심술을 선택하셨나요? 남자의 로망 투명인간, 투명인간이 굿이라고 하시는데 독심술하면 마상당할 듯이라고 코알라님이 하셨네요. 순간이동이 있으면 해외여행이나 지역이동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생각을 제가 못 해봤네요. 순간이동을 하면 딱 외국으로 가서 제가 오로라를 너무 보고 싶은데 순간이동 딱 해서 오로라 보면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OX 문제거든요. 잘 풀어주세요. 문제 주세요. 덕퀴즈 라이브 7번.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이다. OX. 무화과, 이거 매년 빼먹지 않고 챙겨 먹을 만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업술무, 꽃화, 열매과 이렇게 한자로 이어져 있는 무화과. 과연 꽃이 없는 걸까요? 사실 먹기만 먹었지 무화과 나무를 유심히 본 적이 없어요.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일까요? 아닐까요? 낚시인지 뭔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X입니다. 말 그대로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을 가진 게 바로 무화과인데요. 근데 이 무화과의 꽃은 우리가 생각하는 꽃과는 모양이 다르다고 해요. 우리가 과일로 먹는 그 무화과 열매가 바로 무화과 꽃이라고 합니다. 꽃이 필 때 무화과의 꽃받침과 꽃자루가 길쭉한 모양의 주머니처럼 커지면서 수많은 작은 꽃들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하네요. 어쩐지 그 속을 딱 자르면 꽃처럼 예쁘게 이렇게 피어나 있잖아요. 이런 반전이 숨어져 있었네요. 역시 많은 분들이 1번 O를 선택해 주셨군요. O를 선택해 주셨는데 정답은 X였습니다. 헐 실화냐? 헐 유유유유 있다는 사람 누구냐? 라고 하시네요. 그죠? 저도 이 문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한번 아는 척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사실 꽃이야. 이거 열매가 아니라 꽃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덕퀴즈 라이브 8번.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불교 용어는 12인연, 시절인연, 인연화합. 모두 인연이 들어가 있어서 보기로 쉽게 구분이 되지 않네요.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걸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심오한 인생이 담긴 철학이 담긴 말은 무엇일지 궁금해지네요. 스겜 부탁해요. 저 스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시절인연입니다. 시절인연이란 때의 시, 마디절, 인할인, 인연, 연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인연에는 다 때가 있다.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런 인연에 때가 있다라는 불교 용어라고 합니다. 배우 탕웨이가 출연했던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2인연은요. 과거의 업을 따라서 현재의 괴로움을 받고 현재의 업을 따라서 미래의 고통을 초래한다라는 윤회 사상을 뜻하는 말이고요. 인연화합은 인과 연이 화합하여 과를 낳는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위너까지 단 2문제만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15,410명 맞춰주셨는데 과연 다음 문제는 얼마나 맞춰주실지. 여러분, 다음 문제는요, 이미지 퀴즈인데요. 진짜 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자, 집중해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덕퀴즈 라이브 9번. 다음 이미지에 해당하는 동물은 치타, 제규어, 표범. 정말
정말 다들 동공지진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저 사진이 도대체 어떤 동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동물은 도대체 뭘까요? 실제로 사실 이 보기의 새 동물들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동물 박사 있으면 얼른 여쭤봐 주시고요. 시간 가기 전에 정답 다 고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헐헐헐헐헐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데 자,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9번 문제의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치타입니다. 한 34219057님이 얼굴에 검은 띠는 치타라고 하시네요. 오, 이 특징을 알고 계신 분도 계셨군요. 사실 이 치타, 제규어, 표범은 다 모양이 같아 보이지만 미세하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치타는 얼굴에 검은색 줄무늬를 갖고 있고요. 제규어는 검은색 테두리 안에 점이 박힌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표범은 얼굴에 작은 점을 가지고 있고 제규어와 다르게 속에 검은 점이 없는 매화꽃 무늬양의 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 참 어렵네요. 잘 찍으셨죠? 갑자기 치토스 먹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니까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치토스나 먹죠. 자, 지금 궁금증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네요. 어느덧 마지막 문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끝까지 파이팅 하셔서 위너의 행운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널 문제 나갑니다. 더 퀴즈 라이브 파이널, 우주에서 최초로 연주된 악기는 리코더, 카주, 하모니카. 이 보기에 세 개 다 휴대성이 좋은 악기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다들 휴대성이 좋긴 한데 과연 이 셋 중에 정답이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릴 때 우리가 불었던 리코더일까요? 아니면 하모니카일까요? 자, 정답 무엇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몇 %의 정답률을 기록하게 될지 지금 더퀴라의 스튜디오에도 긴장감이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위너의 운명을 결정할 파이널 문제의 정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하모니카입니다. 나사에서는 사람을 달에 착륙시켜서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는 목표를 달성하라는 존 F 케네디의 주문에 제미니라는 우주선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제미니 6호가 우주 랑데부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때 윌리 시라라는 제미니 6호의 비행사는 미션 성공의 세레머니로 우주에서 하모니카로 징글벨을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그 하모니카는 역사상 최초로 우주에서 연주된 악기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몇 명의 위너가 몇 개씩 나누어 가지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헬로우님, 손영빈님, 라나77님, 내 인생 위너진님, 하루의 끝님을 비롯해서 총 9,327분께서 27명이 214캐시씩 가져가시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월요일 밤의 더 퀴즈 라이브 아쉽지만 끝낼 시간이 됐네요. 오늘 저와 함께 월요병의 피로를 싹 날려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퀴라 퀴즈가 진행되는 틈틈이 재치 있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제 작가님이 뽑아서 그 다음날 하트를 날려주신다고 해요. 재치 있는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하트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얕은 지식님, 혜지 언제 봐도 기분 좋게. 저분은 오늘 월요병을 퇴치하셨나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왜 자꾸 호빵맨이라고. 비클님이 무화과 아니었어도 상금 탈 수 있었는데 라고 하시네요. 그러게요. 무화과 문제가 참 어려웠어요. 저도 처음 안 사실이었습니다. 성대모사 언제 해주실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안 그래도 성대모사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PD님한테 미리 해봤거든요. 근데 PD님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아.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롤 하시나요? 게임? 롤에 티모데이가 있어요. 티모데이를 제가 한번 연습해봤습니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출동 준비 완료! 잠깐 다시. 여러분 이게 알고 보면 재밌는데 다시 해볼게요. 이 웃음소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정말 웃으셨죠? 아시는 분들은 웃으셨을 거야. BTS 방탄소고따님이 티모 응 아니야 라고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똑같다고. 감사합니다. 한올님이 너무 귀엽당 이라고 하시네요.
네. 아, 죄송하네요. 덕큐라 스태프분들 고생하셨다고 하시네요. 민키마님이 웃음소리가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도라지몽2님이 노력이 가상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그러게요. 노력 때문에. HWS만66님이 류승룡 성대모사를 더 잘했다고 하시네요. 제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영화 스포가 될까봐 제가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가 아니라 게임에 나온 거였어요. 게임에 티모 대위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나중에 연습해서. 총 5분 우리 하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유진 하트님, 천사 같아요. 자주 오세요 라고 하시네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시겠죠? 감사합니다. 고양이 좋아하는 성희님이 오늘 혜진님 상큼상큼하네요 라고 하시네요. 작가님이 제 칭찬하는 댓글만 뽑았나 봐요. 여러분, 제 칭찬을 한다고 이 댓글에 뽑히는 게 아니라요. 재치있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 하트를 드릴 건데 오늘 좀 제 칭찬 댓글만 5개 뽑아주셨습니다. 듣기 싫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3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유라꾸라짱님, 혜지 언니 사랑해요 라고 했네요. 저도 사랑해요. 언제 환전한우님이 혜지 언니는 오늘도 사랑스러우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부끄럽게 왜 그래 진짜. 왜 이런 댓글만 뽑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해볼게요. 말치스 레비님, 귀여우니까 합격이라고 하셨네요. 아마 제 성대모사를 보고 해주신 말씀이시겠죠? 감사합니다. 노력하는 배지 되겠습니다. 이 5분은 내일 확인해 보시면요. 하트가 하나씩 증정이 될 거예요. 내일 오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일 수요일에는 잔슨빌 핫도그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 타임딜이 준비되어 있고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내일은요 정월 대보름입니다. 한 해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날이니만큼 오늘 푹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눈 조심하시고요. 내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오곡밥 드시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불러달라고 찬이님이 이름 불러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재희님이 오늘은 전 아닌가 봐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름 불러드렸으니까 기분 좋은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님도 한 불러주이송이라고 하셨고 오선아님이 혜지 언니 빠이빠이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저 이제 가볼 시간이 됐네요. 김민트님이 내일 눈 많이 오냐고 하셨는데 내일 중부지방에 눈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좀 아침에 서둘러서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수요일에 만나요. 저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퍼리님도 안녕! 다영공주님 안녕! 슈퍼모델 하리님, 환도리TV님 안녕! 리더스님 안녕! 빠이!